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미국의 인종 문제는 참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도 정답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소수계 이민자로서 이 사회에 살면서 여기에 엄전하고 있는 이 레이시즘과 함께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악한 현실이 바로 내 옆에 항상 따라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텍사스 달러스 경찰관인 앰버 가이거가 무고한 흑인 남자 보텀 진을 사살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피살자가 바로 자신의 아파트에 앉아 있었고, 가해자인 여자 경찰관이 자신의 아파트로 착각을 하고 잘못 들어가서 집 주인을 살해한 것입니다. 끔찍한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발생과 재판에 큰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사실은 재판 끝에 더욱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피살자의 동생인 브랜트 진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형을 죽인 경찰관을 용서해 주겠다 끌어안고 위로해 주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흑인 사회 여러 지성인들은 매우 업셋을 했고 반론을 언론에 기고를 하기도 했고 소셜미디어들이 흥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용서의 허그가 미국 레이시즘에 대한 사면이 아니다라는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커뮤니티입니다. 대부분이 레이시즘은 흑백의 문제이고 나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고로 나는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달라스 살인사건의 재판과 개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을 놓고 강력한 이견들이 대치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 커뮤니티가 이해하는 레이시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criminal reform, 형사법 개혁입니다. 범죄 처벌을 하는데 흑인에 대한 형량이 백인에 비해서 월등히 깁니다. 그리고 기소도 흑백 차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racial profiling이라든가 이런 인정에 근거해서 단속과 입건을 하는, 다시 말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운동입니다. 일각에서는 흑인들의 범죄 건수가 많으니까 당연하다 하는 시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아메리칸 인디언 사회가 정부의 꾸준한 보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여하튼 이 흑인 청년은 자신의 아파트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것인데, 가해 경찰이 결국 10년 징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피살자의 남동생 18살 남자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해 경찰을 용서한다고 했고, 담당 판사에게 그녀를 좀 안아주고 싶다고 허락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것을 허락하는데 판사도 흑인 여성입니다. 그녀도 가해 경찰관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살인사건 재판 법정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남동생의 용서는 기독교 신앙에 의한 용기와 고결한 결정이었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직후에 흑인 사회의 여러 인정문제 학자라든가 언론인 등이 지성인들이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심적인 괴로움을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이 남동생의 용서는 그의 신앙의 바탕을 둔 용서이었지만은
나의 분노도 역시 신앙의 바탕을 둔 정의다라는 주장입니다. forgiveness와 injustice와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 justice and righteousness를 구하라, 지키라는 명령이 수도 없이 많이 계속됩니다. 이 대부분의 이견을 기고한 사람들은 피살자의 남동생의 용서함은 인정해야 하고 이를 비난하거나 의미 축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론은 미국의 레이시즘은 불의한 것, injustice라는 주장입니다. 만일 흑인이 백인 거주자를 자신의 아파트에서 쏴서 죽였다면 10년 징역이 아니라 교수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또 판사가 백인 판사였다면 흑인 가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다독거려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허그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반론입니다. 인종 문제에 대한 injustice, 불의의 항의를 하는 방법으로 경기장 사이드라인에서 침묵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49ers의 선수 콜린 캐퍼닉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OB라고 욕설을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항의성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 그리고 정의, 이중성에 대한 판정은 고명한 신학자들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에게는 혼란스러움, 좌절감만이 더 커질 뿐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와 레이시즘의 관계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소수계 이민자고 또 미국은 역사적으로 반소수계 반이민 정서는 수백 년 동안 항상 이 사회에 있어 왔습니다. 고로 우리가 레이시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샤움버그 근처에서 한인들이 백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사례가 바로 엊그제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의 레이시즘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잘 모릅니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인데도 불구하고 레이시즘에 대한 지식이 거의 무지에 가깝고 아주 기본적인 인정 문제의 개념들, 예를 들면 포용성, 배타성, 편협성, 편견성, 고정관념, 외국인 혐오증, 조금 더 나아가서 차별의 미묘성, tacit discrimination, 무언 침묵의 차별, 이런 현재 진행 중인 인정주의의 아주 기초적인 기본 개념에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무관심입니다. 라쿠인 맥다널 사건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쿡카운티의 포레스트 프리저브에서 헤이트 크라임이 벌어졌는데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달라스 텍사스의 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forgiveness와 injustice에 대한 논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태극기, 촛불, 조국,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내 쌀떡은 텅 비어 있는데 바로 옆집의 쌀떡이 비었다고 걱정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매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세 번째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종주의는 흑백의 문제다. 나는 관계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명예 백인쯤 된다 하는 착시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동양계는 모범적인 소수계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완전한 칭찬이 아닙니다. 비웃음에 가까운 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동양계 중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35% 정도도 안 된다. 내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아는 사람이 40%도 안 된다. 2016년도에 투표한 숫자가 전체의 4%도 안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종주의의 피해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격이라고 봐도 심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NBA 휴스턴 로키츠 단장의 홍콩 시위 지지 트윗에 대한 중국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영 중국 중앙방송 CCTV는 성명을 통해 스포츠 채널 CCTV 채널5에서 NBA 경기 중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CTV는 성명에서 우리는 일본을 방문 중인 애덤 실버 NBA 총재가 데릴 모리 로키츠 단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주목했다며 실버 총재가 모리 단장의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는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CCTV는 또 다른 국가의 국가 주권과 사회 안정에 도발하는 발언은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NBA 경기 중계를 중단하고 NBA와의 모든 협력과 교류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연방민권법이 LGBT 사람들을 직업차별로부터 보호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두세 가지 주장을 듣게 됩니다. 이번 케이스는 앤토니 케네디 판사의 후임자인 브렛 캐버너 판사의 LGBT 권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성으로 인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의 주요 조항이 LGBT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부분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미일 무역 합의 서명식에 참석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그것, 부분 합의는 우리가 선호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의 의향은 빅딜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에서 7일에서 8일 차관급 회담을 여는 데 이어 10일에서 11일에는 고위급 회담을 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한 데 대해 상하원 의원들이 일제히 규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내 쿠르드족 반군에 대한 터키군의 공격길이 열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중동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는 이란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통해 시리아에서 미군의 급격한 철수는 러시아, 이란, 아사드 정권의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를 비롯한 테러 단체들이 재집결할 위험성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미국의 제임스 페블스와 스위스의 미헬 마이어, 디디어 켈로즈 등 천문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물리 우주론에 대한 페블스의 연구와 무행성 발견에 대한 마이어와 켈로즈의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 3명을 201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블스는 프린스턴대에, 마이어, 켈로즈는 스위스 제네바대에 몸담고 있습니다.
시카고시와 교사노조와의 협상이 파업 2주를 남겨놓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사노조는 여전히 5년간 16%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오는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교사노조와 함께 일반직 근로자 노조도 함께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로원 재소자의 은행 구좌에서 거액을 훔친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쿠카운티 검찰은 링컨 양로원 매니저인 40살 여성을 절도죄로 체포했는데 그녀는 이 양로원에 거주하는 98살 입주자의 은행 구좌에서 13만 달러를 몰래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98살 여인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다시 베스트 빅시리에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여행 전문 잡지가 매년 수여하는 상인데 시카고는 3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미네아폴리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아침과 밤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7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최고 70도, 최저 50도. 내일도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70도, 최저 54도. 목요일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면서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73도, 최저 61도. 금요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67도, 최저 37도입니다.